감동 스토리 이야기 로 감동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새벽 3시 47분. 베비베비. 워싱턴 국방부 정보실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 꺼진 상황실 모니터 하나만 깜박이고 있었죠. 러시아발 긴급 문서였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첫 줄에 박힌 단어 하나가 제 25년 경력을 뒤흔들었죠. 대한민국. 월스. 저는 잭슨 리바였습니다. 미 국방부 정보분석관으로 25년을 일해왔죠. 냉전 종식, 중동 분쟁, 아시아 패권 다툼. 제 손을 거쳐간 기밀문서만 수만 건입니다. 소련 붕괴를 예측한 보고서도 제 책상을 거쳐갔죠.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도 제가 먼저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앞에 놓인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일명은 아크틱 디벨롭먼트 플랜 2035였죠. 러시아의 북극 개발 계획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박힌 숫자를 봤습니다. 21조 루블.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입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맺혔죠. 700조라니 이게 대체 무슨 규모입니까? 미국의 연간 국방비가 900조 원입니다. 러시아 전체 국방비는 500조 원 수준이죠. 그런데 북극 하나에 700조를 쏟아붓는다는 겁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이었죠. 저는 숨을 고르고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협력 파트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미국의 번이 읽었습니다. 아브로원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확인했죠.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70년을 함께한 파트너였죠.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켜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 보고서에 협력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배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놓친 겁니까? 저는 즉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일단 데이터 검증에 들어갔죠. 군사지휘성 자료를 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북극 해역 선박 이동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경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한러 무역 통계, 조선 계약 현황, 기술 이전 내역, 조선 산업 통계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수주 잔량, 쉐빙선 건조 능력, LNG 운반선 생산 현황, 15분이 흘렀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 글씨. 검증 완료 사실? 보고서 내용은 모두 진짜였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기대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책상 위에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관도 함께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700조 원이라니. 이건 단순한 투자액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선언이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죠. 냉전 이후 패권의 중심은 언제나 바다였습니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미 해군이 지배하는 바다였죠. 항모 11척이 그 바다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다가 북쪽에서 열리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바다가 말이죠. 저는 프린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 큐시게다우만 시니까 종이가 천천히 배출되는 소리가 정적을 깼죠. 1장, 2장, 3장, 총 12장의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저는 출력된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에서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지도는 변한다. 오늘 밤부터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악관 상황실로 향해야 했죠. 이 보고서를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직접 전달해야 했습니다. 1시간 안에 말이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햇빛도 새벽이었으니까요. 형광등 불빛만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똑똑똑 규칙적인 발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1조 루블 협력국 대한민국. 패권의 좌표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북극이 흔들리면 세계가 기운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극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 문장이 세계를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백악관 웨스트윙 상황실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CIA 국장,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그리고 저 잭슨 리바이어스
네, 명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제가 가져온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우방세모세브라 인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리바이어스, 이게 확실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람, 장관님, 스리업이 세 차례 교차 검증했습니다. 러시아가 북극 개발에 700조를 쏟는다. 그리고 파트너는 한국이다. 그 말이 회의실을 얼렸습니다. CIA 국장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700조라니 미친 짓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친 짓이 아닙니다. 계산된 승부죠. 국가안보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수치를 다시 확인해 봅시다. 우리 국방비가 얼마죠? 연간 900조 원입니다. 러시아 국방비는요? 우크라이나 500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북극에 700조를 쏟아붓는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놈,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패권의 가격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북극은 새로운 전장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준비를 끝냈죠. 이뿐 장관이 물었습니다. 아, 그럼 한국은 왜 들어간 겁니까?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훈소와 프로젝터의 숫자들이 떴죠. 러시아는 쉐빙선 37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죠. 그렇긴 하지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에스리얼 LNG 운반선은 단 한 척도 없습니다. CIA 국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뭐라고요? LNG 운반선 제로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북극 개발의 심장은 천연가스입니다. 그는 에우렌치죠. 그런데 그걸 나를 혈관이 없습니다. 배가 없나나? 거프터링. 나구미가란? 그렇습니다. 아시아니네버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 유일의 악7급 쉐빙 LNG 운반선 생산국입니다. 화면에 거대한 배 한 척이 떴습니다. 은회색 선체, 날카로운 선수. 이 배는 영하 50도에서도 항해가 가능합니다. 얼음 두께 2미터를 깨고 전진하죠. 그리고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장관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한국 없이 북극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불가능합니다. 천연가스를 뽑아도 나를 수단이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은 건설비가 천문학적이고 시간도 10년 이상 걸리죠. 결국 배가 답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한국만 만듭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패권 방정식이 바뀌고 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는 힘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졌죠. 그 둘이 합쳐지면 북극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샤미넨, 그럼 우리는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이 방정식에 없습니다. CIA 국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 아닙니까? 맞습니다. 샤진, 셔메나르멘 동맹입니다. It's a lead. 그럼 어떻게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나마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동맹과 경제는 다릅니다. 우린 한국을 군사적으로 보호했죠. 70년 동안 말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작년 한미 방위비 협상을 보십시오. 우린 460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관세 인상도 밀어붙였죠. 바이 아메리카 조항으로 한국 기업을 압박했습니다. 소문,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건 공정한 요구였습니다. 산천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정이 아닙니다. 압박이죠. 한국은 선택을 한 겁니다. 암식세부와 압박 대신 협력을 택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만약 저 두 나라가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땐 미국의 해군 지도에서 북극이 사라집니다. 북극 항로는 러시아가 통제하고 물류는 한국이 장악하죠. 우린 구경만 하게 됩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경제 협력이 아니라 질서 교체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힘의 질서에서 기술의 질서로 말이죠.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합니까?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압박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도 기능을 자면 멈춰야 합니다. 가마트는 이소온 협력으로 전환해야 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이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건 보고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그날 백악관은 패권의 균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백악관 회의 이후 결정이 내려졌죠. 직접 확인하라. 데이터는 진실을 말했지만 제 눈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쪽으로 향했죠. 부산, 거제도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푸른 바다 그 위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솟아 있었죠. 조선소였습니다. 저는 삼성중공업 도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죠. 수백 미터 높이의 크레인들,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의 도크,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대한 배. 저게 배입니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배가 아니라 움직이는 강철 도시였습니다. 길이 300m, 폭 50m, 20층 건물 높이의 선체가 하늘을 가렸죠.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아크7급 쉐빙 LNG 운반선입니다. 이게 김 과장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선수 각도 28도, 강철 두께 60mm, 영하 163도 LNG 탱크, 그리고 3년 완공. 저는 그 숫자들을 듣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영하 163도라니. 그 온도에서 액화천연가스를 보관한다는 겁니까? 이 배는 북극 항로 전용입니다. 김 과장이 도면을 펼쳤습니다. 얼음 두께 2m까지 깰 수 있죠. 시속 5노트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영하 50도에서도 정상 운항이 가능합니다. 저는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설계도, 수천 개의 부품 목록. 이건 배가 아니라 과학 그 자체군요.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과학이자 기술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손이죠. 인간의 손이요. 네, 따라오십시오. 김 과장이 저를 도크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는 용접 현장, 쇠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 크레인이 강철판을 들어 올리는 광경. 네,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김 과장이 한 작업자를 가리켰습니다. 마스크를 쓴 용접공이었죠. 저분은 15년 경력 용접공입니다. 저 손이 이 배를 만듭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용접공의 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완벽했죠. 온도 오차 2도면 배가 갈라집니다. 김 과장의 말에 저는 정지했습니다. 2도요? 네면함. 네, 2도입니다. LNG 탱크는 절대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가스가 새죠. 가스가 새면요, 폭발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폭발이라니. 수원이, 이 배는 움직이는 폭탄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김 과장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이 배 한 척을 만드는데 3만 명이 투입됩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하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됩니다. 저는 다시 배를 올려다봤습니다. 3만 명, 3년.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집념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배를 못 만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죠. 사람이요? 네, 15년 경력 용접공 말입니다. 미국 조선소는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숙련공들도 떠났죠. 하지만 우린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쌓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도면이 아니라 손끝에서 완성된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10년 넘게 실패했습니다. 김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크7급 개발에 15년이 걸렸죠.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고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 유일의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극한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15년의 실패와 성공. 그 시간이 지금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투자한 건 자본이 아니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들의 집념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기술을 원했죠. 트린, 그리고 우린 그들의 시장을 원했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배를 바라봤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강철이 쌓이고 배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권력을 유지했고 한국은 기술을 완성했다는 걸 말이죠.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석양이 반사됐죠. 저는 도크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배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철이 얼음을 깨고 한국이 길을 연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기술에 감동했습니다. 패권은 이제 손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이틀 후였습니다. 백악관 서관 비공개 전략 회의실이었죠. 저는 한쪽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엔 붉은 글씨로 제목이 박혀 있었죠.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 대한민국 460조 원이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방위비 3,500억 달러를 요구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손이 멎었습니다. 3,500억 달러라니 우리 돈으로 460조 원입니다. 이건 협상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저리키키너 제가 안무를 왔었습니다. 너는 차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협상입니다. 하지만 거부할 순 없죠. 우리는 한국의 시장을 열어줬습니다. 그들이 기술을 쌓은 건 우리의 질서 덕분입니다. 저는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질서는 빚이 아닙니다. 빚이라면 누가 누구에게 진 겁니까?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차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관세 인상 30%, 방위비 증액 50%, 바이 아메리카 조항 강화, 모든 항목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명령이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는 외교가 아니라 협박이다. 국방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28,000명이 그들을 지키고 있죠. 그 비용을 내는 건 당연합니다. 이제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 없이 존재해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원하는 서류자가 결의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죠. 미 해군 함정 부품의 78%가 한국산입니다. 그센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78%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엔진 블레이드, 추진축, 감속기어, 모터.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정비도 한국에서 이루어지죠. 차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국방부 조달청 데이터입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부산 정비소 평균 정비기간 2.3개월, 미국 본토 정비소 평균 정비기간 6.5개월. 시너리오닝 3배 차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실에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부품이 멈추면 함대가 멈춥니다. 함대가 멈추면 국가가 멈추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까? 차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리바이어스, 당신은 지금 뭘 말하려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우린 그들을 압박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동맹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의존이었죠. 국방부 차관보가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 해군 아닙니까? 인하미노 최강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최강 해군이 한국의 강철 위에 떠 있습니다. 신문이 흘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미국 조선소 수 20년 전 30개, 현재 4개입니다. 숙련공 수 20년 전 15만 명, 현대브레이트는 현재 2만 명입니다. 20년간 산업이 붕괴했습니다. 차관이 물었습니다. 왜 붕괴한 겁니까? 우린 IT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금융과 기술에 집중했죠. 조선은 구시대 산업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에게 넘겼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조선소 수 12개, 세계 점유율 45%, LNG 운반선 점유율 70%. 우린 조선을 잊었고 그들은 조선을 완성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차관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압박을 멈춰야 합니다. 460조를 요구하면 그들은 더 멀어질 겁니다. 러시아로 가겠죠? 그럼 대안이 뭡니까? 협의는 이엔 협력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존중과 협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약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약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패권은 힘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술과 협력으로 유지되죠. 우린 힘을 선택했고 그들은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이 힘을 이기고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It shut it into 어느 좀.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죠. 흥? 우리는 압박할 힘이 없다. 그들은 이미 우리 해군의 일부다. 그날 밤 저는 백악관 보고서에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바다는 그들의 용접선 위에 떠 있다. 패권의 종말은 총성이 아니라 관세로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린 힘으로 동맹을 묶었지만 그들은 기술로 세계를 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방부 조달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새벽 2시였죠. 불 꺼진 사무실, 모니터 불빛만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휘은 부품 리스트를 열었습니다. 수천 개의 항목이 펼쳐졌죠. 엔진 블레이드, 추진축, 감속기어, 모터, 베어링. 하나하나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사프레이셔는 그리고 그 숫자를 봤습니다. 78.3%.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함대의 80%가 한국의 강철 위에 떠 있다. 저는 뒤로 기대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존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생명줄이었죠. 우리가 보호한다고 믿었던 나라가 우리를 떠받치고 있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비 데이터였습니다. 부산 정비소 기록이 쭉 나열돼 있었죠.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정비기간 2.1개월, 이지스함 존 맥케인 정비기간 2.5개월, 구축함 커티스 윌버 정비기간 2.3개월, 평균 2.3개월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본토 정비소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노폭 조선소 평균 6.5개월, 샌디에이고 조선소 평균 7.2개월, 3배 차이였습니다. 속도가 다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차원이 다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저는 상세 보고서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숙련공수였습니다. 부산 정비소 15년 이상 경력 기술자 3,200명, 노폭 조선소 15년 이상 경력 기술자 500명, 6배 차이였죠. 우리의 해군은 효율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여튼 저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산업 붕괴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조선소 수 30개, 현재 4개, 숙련공수 15만 명에서 2만 명으로 감소. 20년간 87%가 사라졌습니다. 우린 IT를 선택했고 조선은 잊었다. 저는 한국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수 12개, 세계 점유율 45%, LNG 운반선 점유율 70%, 컨테이너선 점유율 35%. 그들은 우리가 버린 걸 주워 완성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부품별 상세 분석을 시작했죠. 추진 시스템 한국산 82%, 전력 시스템 한국산 75%, 냉각 시스템 한국산 68%, 통신 장비 한국산 53%. 모든 핵심 부품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만약 공급이 끊긴다면요?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한국발 부품 공급 중단 시나리오. 3개월 후 함대 가동률 60% 하락. 6개월 후 주요 함정 70% 정박. 1년 후 작전 수행 불가능. 화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우린 1년도 버티지 못한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악관, 국회의사당, 국방부, 김해야이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이 태평양 건너편 작은 나라의 강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힘은 다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권력은 보이는 것, 힘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합니까? 진실을 써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써야 합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실마리기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부품 의존도 분석 보고서. 결론 우리는 한국 없이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 부품 공급 중단 시 함대는 1년 내 마비된다. 이는 군사적 약점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다. 압박은 해결책이 아니다. 협력만이 답이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맹이라 불렀다. 하지만 진짜 동맹은 강철이었다. 우리의 바다는 그들의 용접선 위에 떠 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저장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어둠이 다시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밝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강철은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다. 저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 시간을 버렸다.
20년을 버렸다. 창밖으론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죠.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무거웠죠. 진실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까네나넘, 워싱턴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곧 깨질 거라는 걸 말이죠. 보고서가 올라가면 백악관은 혼란에 빠질 겁니다. 헤이월, 국방부는 부인할 겁니다. 국무부는 해결책을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존중입니다. 압박이 아니라 존중. 명령이 아니라 협력. 우린 배워야 하나 한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철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말이다. 이틀 후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였습니다. 아크틱 서클 어셈블리. 북극 개발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회의였죠. 60개국 대표가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민간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공식 대표단이 아니었죠. 하지만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확인하라. 비행기가 레이캬비크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론 얼음과 검은 용암지대가 펼쳐졌죠. 황량했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습니다. 회의장은 시내 중심계에 있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죠. 하르파 콘서트 홀이었습니다. 저는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60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 회의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죠.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아이슬란드 총리가 연단에 올랐죠. 북극은 인류의 미래입니다. 협력과 지속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형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 관심은 러시아 대표단에 있었죠. 그들은 앞줄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이게 5명이요, 아선이었죠.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스르니트 키넘 총리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각국 발표가 시작됐죠.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 모두 북극 환경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슈는 환경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걸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이 일어났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백발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다세이네이 그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철기하는 분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합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아크틱 디벨롭먼트 플랜 2035. 제가 워싱턴에서 봤던 그 보고서였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개발에 21조 루블을 투자합니다. 700조 원입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죠. 그리고 우리는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화면 가득 한 줄의 문장이 떴습니다. 협력 파트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커먼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크이룰리케온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중국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수군거렸죠. 하긴 유럽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러시아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악세븐급 쉐빙 LNG 운반선 건조국입니다. 이 기술 없이 북극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것입니다. 그가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북극 항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합니다. 수에즈 운하보다 10일 빠릅니다. 이는 물류혁명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 선이 북극해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러시아에서 출발해 한국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항로였습니다. 세계는 선택해야 합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협력할 것인가, 뒤처질 것인가. 그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대표들이 웅성거렸죠. 저는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회의장을 지배했습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오만이 아니라 확신이었죠. 이제 그들은 초대받는 쪽이 아니라 선택받는 쪽이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대표가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이는 일방적 선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차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들은 이미 승부를 끝낸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회의는 혼란 속에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론 북극해가 보였습니다. 얼음이 천천히 녹고 있었죠. 얼음이 녹으면 길이 생긴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한국의 깃발이 선다. 저는 25년간 패권을 계산해 왔습니다. 함대의 숫자, 미사일의 사정거리, 기지의 위치. 하지만 오늘 그 계산이 틀렸습니다. 패권은 힘이 아니라 기술로 옮겨갔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존중으로 이동했죠. 저는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대표 한 명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패권 축하합니다. 혼난너니.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앞섬의 힘이니요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이요? 원래는 완전 네, 얼음은 녹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은 아직 멀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보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이 문을 열었고 존중이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는 그와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엔 별이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세계 패권의 지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봤다. 패권에 다니는 기술이다. 그날 밤 세계가 변했습니다. 레이캬비크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였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분남인 북극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얼음이 천천히 부서지며 바다가 열리고 있었죠. 달빛이 얼음 위에 반사됐습니다. 우린 늘 얼음을 두려워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얘네는 위험. 하지만 이들은 얼음을 이용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워싱턴의 새벽, 붉은 경보음, 백악관 회의실, 460조 원짜리 압박안, 거제의 조선소, 불꽃 튀는 용접 현장, 그리고 오늘 레이캬비크의 선언, 모든 장면이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됐습니다. 우린 그들을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다. SLB의 그 연구나와서 북을 열어서 빈다름 국방부 데이터가 화면에 떴죠. 수천 개의 그래프,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 15년간 쌓아온 분석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장면이 그 모든 걸 압도했습니다. 거제 도크에서 봤던 용접공의 손끝. 기술은 데이터로 측정되지 않는다. 저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손이 만든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북극해 위로 오로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녹색과 보라색 빛이 하늘을 수놓았죠. 아름답군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아래 세계가 바뀌고 있다. 저는 25년간 패권을 통제라 불렀습니다.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경제로 압박하고 동맹으로 묶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통제가 아니라 의존이었다는 걸 말이죠. 진짜 힘은 통제에 있지 않다. 저는 유리창에 이 말을 댔습니다. 실로이라서스 실에 있다. 미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보호했습니다. 70년 동안 말이죠. 주한미군 28,000명, 최첨단 무기, 해구산. 우린 그들의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땠습니까? 관세 인상, 방위비 증액, 바이 아메리카 조항. 우린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우린 보호하면서 동시에 짓눌렀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그리고 그들은 선택했다. 존중해주는 쪽을 택했다. 러시아는 한국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700조 원짜리 시장, 세계 최대 북극 개발 프로젝트의 파트너십. 그리고 무엇보다 얜 존중이었습니다. 기술을 인정했고 능력을 존중했다. 저는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우린 그들을 동맹이라 불렀지만 대등한 파트너로 대하진 않았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았죠. 책상 위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 해군 부품 의존도 분석 보고서. 저는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78.3%. 그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해군은 그들의 강철 위에 떠 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패권은 힘으로 빼앗기지만 기술로 유지된다. 그리고 기술은 존중 없이 얻을 수 없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분석가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이 무의미하다. 강철의 온도, 용접의 각도, 인간의 땀. 그 모든 게 지도보다 더 정확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데이터가 필요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거제의 조선소에서 레이캬비크의 회의장에서 한국의 기술을, 러시아의 결단을, 세계의 변화를. 그래서 저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오로라는 여전히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엔 빛이 번지고 있었죠. 얼음이 녹으면 바다가 길이 된다. 저는 손을 창문에 댔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인간은 다시 배운다. 진짜 패권은 힘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패권은 더 이상 총구에 있지 않다. 패권은 손끝에 기술에 존중에 있다.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백악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였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합니까? 진실을 써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레이캬비크 회의 최종 보고서. 결론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하여튼의 기술이 힘을 대체하고 있다. 존중이 압박을 이기고 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함. 이 하여튼의 몇몇 번더로 계속 압박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할 것인가.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패권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유지된다. 강철은 침묵하지만 그 침묵이 세상을 움직인다. 나는 오늘 힘보다 단단한 것을 보았다. 존중이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북극해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죠. 패권의 새 언어는 강철이다. 에키우저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강철은 한국의 손에서 완성된다. 그날 새벽 저는 각성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세계는 파너시안 니스박모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3일 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엔 최종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레이캬비크 회의 최종 보고서, 리캘리브레이션 북극 방정식, 서더딘 재조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략을, 그리고 태도를 말이죠. 백악관 웨스트윙 상황실,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CIA 국장,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였죠. 저는 회의실 중앙에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리바이어스, 레이캬비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레이캬비크 회의 장면이 떴죠. 그것은 러시아 차관이 선언하는 모습. 협력 파트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 문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러시아는 힘을 가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졌죠. 그리고 미국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국무부 장관이 반문했습니다. 겸손이요? 우리가 세계 최강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Sir, 최강 맞습니다. 하지만 최강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우린 동맹을 압박해왔습니다. 460조 원을 요구했죠. 관세를 인상하고 방위비를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협박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합니까?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T1 PDM, 존중 없는 동맹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닙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린 70년간 한국을 보호했습니다. 주한미군 28,000명, 해구산, 최첨단 무기. 우린 그들의 방패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우리의 기반이었습니다. 부품 78%, 정비속도 300. 우리 해군은 그들의 강철 위에 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약한 겁니까? 약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호념 의존입니다. 우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우리를 지탱합니다. 이게 진짜 동맹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에게 뭘 주었습니까? 700조 원짜리 시장과 파트너십.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이었습니다. 기술을 인정하고 능력을 존중했죠. 우린 뭘 줬습니까? 압박과 요구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항복하라는 겁니까? 페이드 와인이 항복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각성입니다. 우린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홀로 서진 못합니다. 기술이 없으면 힘은 무의미하죠. 존중 없이는 동맹도 무너집니다. 저는 마지막 한 방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북극해 지도였습니다. 붉은 선이 러시아에서 한국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졌죠. 이게 새로운 항로입니다. 수에즈 운하보다 10일 빠릅니다. 우린 이 지도에 이 제외 없습니다. 네, 하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월 압박이 아니라 협력으로 말이죠.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첫째, 방위비 협상을 중단하십시오. 둘째, 관세 인상을 철회 하십시오. 셋째, 한국을 파트너로 대하십시오. 명령이 아니라 협의로, 압박이 아니라 협력으로. 국방부 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약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약점이 아닙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현실입니다. 우린 강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진 않죠. 기술은 그들이 가졌고 우린 그걸 필요로 합니다. 인정하는 게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당혹감도 그리고 인정도 섞여 있었죠.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25년간 저는 패권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패권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패권은 전쟁으로 빼앗기지만 기술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기술은 존중 없이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지도는 북쪽을 향해 다시 그려졌습니다. 우린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갈 것인가, 뒤처질 것인가.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나긴 씨앗은 뿌려졌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웨스트럼,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맑았죠. 신호는 신실을 누를만 했으니까요. 한 달 후 화면은 다시 북극으로 전환됩니다. 새하얀 얼음바다. 그 위를 거대한 배 한 척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은회색 선체, 날카로운 선수. 얼음이 깨지며 길이 열립니다. 선체 옆면에 새겨진 글씨. 코리아 아크틱 원, 한국이 만든 쉐빙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배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진합니다. 이제 길이 시작됩니다. 화면은 위성 지도로 전환됩니다. 북극 상공에서 내려다본 지구. 얼음 위로 푸른 항로선이 그려집니다. 러시아, 한국, 유럽. 세야 제해륙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그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내레이션을 시작합니다. 25년 동안 나는 세계의 바다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바다가 나를 가르쳤습니다. 얼음은 깨졌고 강철은 길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투자했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짜 패권은 기술, 그 위에 쌓인 존중이라는 것을. 화면은 다시 배로 돌아옵니다. 코리아 아크틱 원이 수평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뒤로는 깨진 얼음과 열린 항로. 앞으로는 끝없는 바다. 지도는 바뀌었습니다. 패권의 축은 북쪽으로 그리고 미래는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안엔 오늘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존중받지 못한 동맹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존중을 배운 기술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됩니다. 마지막 문장이 화면에 떠오릅니다. 존중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멀리 가는 힘이다. 그리고 암전,